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할 내용은 이제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AI가 요즘에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회사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심사, AI 쪽 관련해서 심사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 한 70건의 과제를 한번 심사를 하고 왔는데 매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AI에 대해서 과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구나. 뭐 AI만 있으면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과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2024년도 4월인데, 또 올해 좀 분위기는 작년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면은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AI 솔루션 업체들이 지금 사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마치 AI만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회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담당자분들이 많이 현혹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데미 쪽에 관련된 영상이나 콘텐츠, 교육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챗 GPT 강의도 유데미에서 요즘에 많이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내용들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디 회사도 AI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도 도입을 해야 되나? 도입을 한다면은 어떤 업무에 도입을 해야 되나? 또 도입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 또 AI 관련된 회사들은 마치 우리 회사랑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AI 업무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AI 놀라운 기술들을 많이 봤죠. 뭐 글도 잘 쓰고 그리고 뭐 분류도 잘하고 여러 가지 뭐 요약도 잘하고 뭐 요즘에는 뭐 동영상이나 그림도 잘 그리는 거를 보면서 놀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업무를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AI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로 업무를 전체를 다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업무는 생각외로 많이 자동화가 안 돼 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각각 모든 사람들이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AI들이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의 업무 전체를 대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 AI들이 또 뭐 요즘에 AGI라고 해서 뭐 좀 더 발전된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이 하는 업무들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하는 거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은 여러분이 지금 업무 그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업무 중 일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 얘기가 지금 아주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를 줘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업무를 AI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AI한테 맡겼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AI한테 맡겼는데 AI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뭐 할루시네이션처럼 어떤 한각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알고리즘을 잘 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게 생성형 AI의 한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담 챗봇을 만들었어요. 챗봇을 많이 만들었는데 약간 좀 짓궂은 고객이 챗봇을 계속 괴롭혀서 이상한 대답을 하게 했다고 하고, 만약에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고 했을 때 그 파장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한 업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AI들이 적용될 수 없겠죠. 아마 이런 업무에 AI들이 적용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3년, 5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AI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지금 업무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업무에 AI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무 환경을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딱딱 맞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시스템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칸에다가 정보를 기입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기관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AI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업무는 주로 이제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ERP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나 생산 관리 이런 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은 그 업무 자체보다는 그 업무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AI를 조금 더 뒷단, 백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무 단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스케줄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에 따라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것을 업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입하시기는 거는 그렇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룹웨어나 아니면 스케줄 관리나 이렇게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업무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될까요? 예를 들어 생산이나 뭐 제조 이런 분들은 사실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뭐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 뭐 5%, 10%밖에 안 된다면은 일단 회사에 하기 좋은 부분들은 이런 업무 시스템을 관리보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가 구글이나 MS의 데모 같은 거를 보더라도 주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글을 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은 생각외로 회사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적용하시는 선에서 아마 도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적용을 할 건지 결정을 할 때 이제 중요성과 긴급성으로 해서 중요하고 긴급된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중요하고 뭐 긴급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AI한테 맡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할루시네이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의 뭐 재무 정보를 파악을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이제 그 결제 같은 걸 할지 말지 해야 되는 판단에서 이 AI를 이용하는 거는 참고용으로 하는 거지, 전체 결정은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성이 중요한데 긴급성이 있는 거는 지금 바로 적용이 되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예정 일자에 입력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은 그냥 다 떨어내치는 게 중요하고, 자, AI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요하지는 않는데 좀 긴급한 성격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업무 시스템에서 잘 파악을 해서 적용하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전체에 적용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업무를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업무분에 브레이크다운을 해보시면은 그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업무는 AI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 분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는 AI들하고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의 업무를 AI가 잘할 수 있도록 맞추시는 거, 변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작업을 통해서 AI랑 조금씩 계속 좀 더 많은 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AI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놀이터 같이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사실은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AI 솔루션들은 이 세상에 없고, 아마 그런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AI가 잘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업무를 다시 브레이크 다운해서 다시 또 모아가지고 AI들이 곳곳에 여러 개의 AI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하는 업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처음에서 끝까지 모두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중간에 또 사람이 개입하면서 업무를 하시는 방식으로 진화가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도대체 그 AI 솔루션들이 내 업무를 전체를 다 대체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회사에 도입하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물론 이제 솔루션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은 저와 같이 변화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여러분의 업무에 적용하는 어떤 전략, 이런 거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너무 고민은 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지는 마시고 이렇게 역량 강화 활동을 먼저 좀 선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AI 솔루션들이 다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로 다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길게 한번 드려봤고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계속 추천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AI 조금 늦게 도입을 하셔도 별로 업무에 피해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 강화를 좀 먼저 진행을 하시고, 오히려 다른 회사들, 선행하시는 회사들, 이제 요즘에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 중에서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용감하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고, 먼저 뛰어드는 펭귄은 물고기한테 다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펭귄들이 보면은 먼저 뛰어드는 거 주저하죠. 하지만은 뒤에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펭귄들이 이제 그 물곰들한테 먹히는 사이에 다른 펭귄들이 이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먼저 저는 진입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온 다음에 하셔도 별로 나쁘지 않다. 오히려 체력을 먼저 키워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아마 고객 성공 사례라고 해서 또 구글이나 MS나 많은 기업에서 앞다퉈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저는 좀 안 믿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기업들이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해서 발표를 하는 기업이 사실은 몇 개나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자기가 100가지 노력을 했으면 그중에 한두 가지가 성공한 건데 98개에 대해서는 왜 실패를 했는지는 절대로 공유를 하지 않죠. 잘했던 거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맞추고, 또 그것을 또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고객사랑 그런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성공 사례를 듣고 그 AI 시장에 뛰어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98%는 다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AI 플레이그라운드로 해서 일단은 직원들 역량을 높이다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시점에서 AI 솔루션 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별로 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또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계속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